2025년 3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요양원 78세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립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는 말해야겠어. 50년간 숨겨왔던 것을. 노인의 이름은 박성호. 그는 은퇴한 중학교 수학교사입니다. 이남 일녀의 아버지, 손주만 5,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을 꾸린 남자. 하지만 그의 침대 옆 서랍에는 50년 된 낡은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봉투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는 듯. 여러분은 50년간 숨겨온 비밀이 있습니까? 말하지 못한 진심 어린 사과가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있습니까? 성우가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제 아내를 불러주세요. 김영희 씨요. 3층에 계시죠? 아, 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부부가 같은 요양원에 있는데 왜 3년 만에 부르는 걸까요? 사실 박성우와 김영희 노부부는 같은 요양원에 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식당, 같은 정원. 하지만 단 한 번도 말을 섞은 적이 없습니다. 3층 302호실. 간호사가 김영희에게 말합니다. 영희 할머니 1층에서 찾으세요. 누가요? 박성호 할아버지요. 영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 바늘이 떨어집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또각 구르는 소리. 지금. 네, 지금 오시래요. 영희는 50년 만에 생각합니다. 왜 지금? 왜 하필 지금?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 성우의 서랍에는 그 봉투 외에 또 하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정확히 반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반쪽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0년 만에 미안하다는 말,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1975년 봄,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앞 작은 다방 청춘, 커피 향기가 자욱합니다. 라디오에서는 혜은이의 감수광이 흘러나옵니다. 담배 연기 사이로 대학생들의 웃음소리, 그 한쪽 구석 테이블에 3명의 젊은이가 앉아 있습니다. 박성호 25세, 수학과 3학년, 김영희 24세, 국문과 3학년, 그리고 최민우 25세, 철학과 3학년. 성호야, 너 이번 시험 어떻게 볼 거야? 민우가 담배를 피우며 묻습니다. 당연히 전공 살려서 교사 되어야지. 성우가 노트를 펼치며 대답합니다. 넌? 나는 민우가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어. 소설가. 민우 오빠는 꼭 될 거예요. 영희가 조용히 말합니다. 오빠 글 정말 좋잖아요. 세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대학에 왔습니다. 민우와 성우는 절친, 영희는 그 둘을 따라다니는 동생 같은 존재.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단순한 친구 이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영희가 좋다는 것을. 1975년 여름, 세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하숙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성우는 영희에게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였습니다. 민우도 영희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우가 매일 말했습니다. 영희는 참 착한 것 같아. 영희랑 있으면 편해. 영희는 특별해. 성우는 결심합니다.
친구를 위해 물러서기로 25년 우정이 더 소중하다고 사랑은 다시 찾을 수 있다고 1975년 9월 15일 민우가 성호를 따로 부릅니다. 성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영희한테 고백하려고. 성호의 심장이 멎습니다. 그래? 근데 말이야, 민우가 담배를 비벼 끕니다. 영희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뭐? 못 봤어? 영희가 너 보는 눈빛. 민우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난 아무리 봐도 친구로만 보는 것 같던데. 성호야, 민우가 성호의 어깨를 잡습니다. 너 영희 좋아하지? 아니,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영희한테 고백해. 너, 뭐? 내가 고백하면 영희 힘들어할 거야. 거절해야 되니까. 민호야, 괜찮아. 난 친구 행복이 더 중요해. 1975년 9월 20일 성호는 영희에게 고백합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석양이 질 때 영희야, 나 너 좋아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도요, 오빠. 두 사람이 포옹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민우. 100m 떨어진 곳. 민우가 이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섭니다. 그의 주먹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 영희에게 줄 예정이었던 자신의 고백 편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우와 영희는 연인이 됩니다. 민우는 여전히 친구로 남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함께 어울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민우의 웃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술을 더 많이 마십니다. 담배를 더 많이 피웁니다. 영희는 느낍니다. 민우 오빠가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아니, 피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영희는 민우의 가방에서 우연히 봅니다. 구겨진 편지 한 장, 영희에게라고 적힌. 그 순간 영희는 알아버립니다. 민우 오빠도 자신을 좋아했다는 것을, 그리고 물러섰다는 것을. 성우 오빠를 위해 영희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몰랐다면 누구를 선택했을까? 민우 오빠는 지금 얼마나 아플까? 이 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76년 3월 10일 수요일. 서울에 폭설이 내립니다. 3월의 이상 기온. 기상청도 예측 못한 눈보라. 성호, 영희, 민우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졸업기념 여행. 강원도 설악산. 다음 주면 졸업인데 마지막으로 셋이 가자. 민우가 제안한 여행이었습니다. 아침 7시 서울역. 세 사람이 기차에 오릅니다. 민우는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사진 많이 찍자. 우리 추억을 많이 남기자. 성우는 민우를 봅니다. 오늘따라 민우가 이상합니다. 너무 밝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처럼. 민호야, 너 괜찮아? 응. 왜? 아니, 오늘 좀 이상해. 이상하긴. 졸업하는데 신나지. 민우의 가방 안에는 유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설악산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설악산.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립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너무 위험한데 내려갈까? 아니야. 정상까지 가자. 민우가 앞장섭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 무슨 소리야, 마지막이라니? 아, 그냥 학생 때 마지막이라는 거지. 오후 4시. 눈보라가 거세집니다. 길을 잃습니다. 휴대폰도 없던 시절. 나침반만 믿고 걷습니다. 영희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으악, 영희가 미끄러집니다. 비탈길 아래로 성우의 손이 뻗어나갑니다. 영희의 손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성우도 함께 미끄러집니다. 둘 다 떨어질 위기.
민우가 달려듭니다. 성호의 허리를 붙잡습니다. 놓지 마. 민우의 발이 미끄러집니다. 세 사람 모두 추락할 위기. 그 순간 민우가 성호를 밀어냅니다. 위쪽으로. 그리고 자신은 떨어집니다. 민우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민우야, 성호의 절규, 영희의 울음소리. 하지만 민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5시간 후 구조대가 도착합니다. 성호와 영희는 구조됩니다. 하지만 민우는 다행히 7시간 만에 구조되어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최민우 씨 척추 손상이 심합니다. 다리는요? 평생 걷지 못할 겁니다. 성호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민우의 병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습니다. 다행이다. 너희는 무사해서. 성호는 눈물을 흘립니다. 민우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당연한 거지. 내가. 성호야, 민우가 천장을 봅니다. 사실은 말이야. 난 너희 둘 다 구하려고 했어. 응? 근데 힘이 부족하더라. 둘 다 구하기엔. 민우야, 괜찮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 그날 밤 영희는 민우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합니다. 유서를. 성호야, 영희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희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영희야,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성호가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성호야, 영희 잘 부탁해. 그리고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영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민우 오빠가 죽으려고 했다는 것을, 오늘 여행이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 그리고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한 것이라는 것을.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성호에게 건넵니다. 성호가 읽습니다. 그리고 성호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1976년 4월 민우는 태어납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세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된 날, 병원 앞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민우가 먼저 말합니다. 나 시골 내려갈 거야. 뭐? 부모님이랑 조용히 살려고. 민우야, 우리가 돌봐줄게. 같이. 아니야. 민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너희 보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아. 민우야, 성호야, 영희야. 제발, 침묵이 흐릅니다. 날 잊어줘. 그게 나한테 더 좋은 거야. 그렇게 민우는 떠납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로 연락을 끊고 세상과 단절한 채 1976년 6월 성우와 영희는 결혼합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혼 첫날 밤 성우는 영희의 손을 잡지 못합니다. 영희도 성우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둘 사이에는 민우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성우는 고백하듯 속삭입니다. 나는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민호의 희생 위에 세운 행복이다. 나는 영희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숨이 막힌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우 오빠는 나 때문에 다쳤다. 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내가 잊지 않았다면. 결혼 1년 차 성우는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일부러 영희와 마주치기 싫어서. 영희는 성우에게 말을 아낍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민우 오빠 생각이 나니까. 1977년 3월 10일 사고 1주년 되는 날 성우에게 택배가 옵니다. 발신인 최민우. 성호야, 1년이 지났네. 너희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 근데 내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
너희 행복하게 살고 있니? 아니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니? 성호야, 제발 부탁이야. 나 때문에 불행하지 마. 내가 너희를 구한 건 너희가 행복하라고 한 거야. 불행하라고 한 게 아니야. 영희한테도 전해줘.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 진짜 보답이야. 이게 내 마지막 편지야. 이제 정말 잊어줘. PS. 이 봉투는 절대 열지 마. 10년 후. 아니 20년 후. 아니 평생 열지 마. 그냥 간직만 해줘. 성우는 평생 봉투를 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절대 열지 않겠다. 민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 결심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봉투를 볼 때마다 민우를 떠올립니다. 숨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죄책감. 1977년, 1987년, 1997년, 2007년, 2017년. 세월이 흐릅니다. 성우와 영희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로 삽니다. 아이 셋을 낳습니다. 손주도 생깁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은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손을 잡고 잔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다. 민우 오빠의 희생을 함께 짊어진 동지였다. 50년간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성우는 후회합니다. 내가 민우에게 써야 할 말이 있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2024년 12월 성우는 우연히 보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민우 향년 73세 강원도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 성우는 가지 못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우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봉투를 열어야 한다고 50년 만에 봉투를 엽니다. 손이 떨립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네요.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쪽지 한 장도 함께. 성호야, 영희야, 만약 너희가 이 봉투를 열었다면 아마도 내가 죽었거나 너희가 늙었거나 둘 중 하나겠지?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 나는 후회하지 않아. 너희를 구한 것.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계산이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행복해져. 나 때문에 긴 세월을 불행하게 살았다면 남은 인생만이라도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미안했어. 너희 사이에 끼어들어서. 사실 난 영희가 너를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포기 못했거든. 그래서 더 힘들었을 거야. 너희가. 진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인생 최고의 친구들이어서. 영원한 친구. 민우. 성우는 흐느껴옵니다. 그래서 성우는 영희를 부른 것입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기 위해 2025년 3월 14일 오후 3시 영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천천히 걸어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며 78세와 77세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하지만 눈빛만큼은 50년 전 그대로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합니다. 50년의 시간이 너무 무겁습니다. 성우가 먼저 말합니다. 당신 앉아. 네, 영희가 소파에 앉습니다. 성우와 한 팔 거리를 두고 둘 사이에는 침묵만 흐릅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옵니다. 새들이 지저깁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겨울이 있습니다.
여보, 네, 나 할 말이 있어. 영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성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냅니다. 50년 된 그 봉투. 이거 어제 열어봤어. 영희의 눈이 커집니다. 같이 읽겠어. 영희가 천천히 손을 뻗습니다. 편지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편지를 읽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민우 오빠, 50년 만에 그 이름을 부릅니다. 여보, 성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했어. 50년 동안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나는 겁쟁이였어요. 민우 때문이 아니었어. 내가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거야. 죄책감을 핑계로 도망친 거야. 나는 민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고, 당신 생일도 늘 잊어버렸고, 당신은 나한테 좋은 아내였는데, 나는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정말 미안했어, 여보. 50년 만에 여보라는 그 호칭, 50년 만에 듣는 그 단어, 영희의 심장이 뜁니다. 영희도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요. 미안해요. 당신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도 도망쳤어요. 사실은요. 영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저도 민우 오빠 생각만 한 건 아니었어요. 당신이 좋았어요. 정말. 근데 그걸 표현하면 민우 오빠한테 미안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억눌렀어요. 50년 동안. 둘은 동시에 깨닫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 민우를 핑계로 성우가 천천히 손을 뻗습니다. 영희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50년 만에 처음으로 영희는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꽉 잡습니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합니다. 이제는 늦었을까? 성우가 묻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늦지 않았어요. 영희가 미소 짓습니다. 10년이든 5년이든 1년이든 남은 시간이라도 진짜로 살아요. 민우 오빠가 바란 것처럼 행복하게. 이제는 죄책감 말고 사랑으로 매일 말할게. 사랑한다고. 당신 손 잡아줄게. 생일도 안 잊어버릴게. 호호, 그것까지는 기대 안 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 창밖 하늘을 봅니다. 민우야, 오빠, 고마웠어. 그리고 이제는 정말 행복할게. 그날 이후 박성우와 김영희는 같은 층으로 방을 옮깁니다. 202호와 203호. 옆방. 6개월 후 2025년 9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합니다. 손을 잡고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요. 당신 좋아하는 날씨. 점심 뭐 드실래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함께 TV를 봅니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봅니다. 그리고 민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편하게. 거실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찢어졌던 그 사진.
성우가 테이프로 붙여놓았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이제는 완전합니다. 민우 오빠, 보고 있을까요? 당연하지. 웃고 있을까요? 물론이지. 저러다가 우리 또 싸운다고 걱정하고 있을걸. 호호호. 석양이 집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영희의 머리가 성우의 어깨에 기댑니다. 여보, 왜? 사랑해요. 성우의 눈이 커집니다. 50년 만에 듣는 말. 나도 사랑해, 여보. 50년 만에 하는 말. 사랑은 때로 늦게 도착합니다. 5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나요? 하지 못한 사과, 전하지 못한 사랑, 잡지 못한 손.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50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1년 후 2026년 봄, 성우와 영희는 강원도로 여행을 갑니다. 민우의 묘소로. 묘소 앞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섭니다. 꽃을 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민우야, 덕분에 우리 행복해. 고마워. 친구야. 고마워요. 오빠, 봄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립니다. 마치 민우가 대답하는 것처럼. 잘했어. 늦었지만 잘했어. 손을 잡고 돌아서는 두 사람. 집에 가요. 여보, 그래, 여보. 50년 만에 미안하다는 말. 50년 만에 사랑한다는 말. 늦었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때라는 게 없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2024년 한 요양원에서 50년 만에 화해한 부부의 이야기. 그들은 지금도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민우의 이름은 가명입니다. 그의 희생을 기억하며 당신이 미안하다 말하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 용기를 내보세요.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신가요?